이전 시간에 그 구도환 부장님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윈도우즈 임베디드 관련 제품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로드맵하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봄에 저희가 두 가지 제품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하나는 그 위쪽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즈 임베디드 컴팩 2013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포스레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을 런칭하면서 이름을 윈도우즈 임베디드 8 인더스트리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제품군이 이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제품, 업데이트된 두 가지 제품에 관련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컴팩 2013이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팩 2013 관련해서는 아까 구도환 부장님이 뭐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윈도우 C 기존에 이제 쓰시고 계시던 윈도우 C의 차기 버전이 이제 컴팩 7이라고 나왔었는데 작년 3월에 저희가 이거를 개선을 해서 컴팩 2013이라고 이제 새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번 이제 3월 말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전 시간에 뭐 인터넷 오브 유어 띵스 해가지고 뭐 IoT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IoT를 구성하는 것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 들어가는 디바이스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OS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컴팩 로드맵인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1년 봄에 컴팩 7을 발표를 했고요. 2013년 한 6월 정도에 저희가 컴팩 2013을 발표를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월 말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고요. 가장 큰 개선점은 개발 툴이 기존에 컴팩 2013이 나올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기반의 툴이었는데 그거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이게 이제 2013으로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뭐 윈도우즈 임베디드 8.1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발 툴 통합 차원에서 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그 개선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개선점 중에 하나가 개발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개선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와이파이 드라이버 같은 거가 추가돼서 커넥티비티 솔루션들이 이제 개선이 됐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개선점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컴팩 2013이 지원하는 BSP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인박스 BSP로 저희가 이제 프리스케일 BSP를 추가를 해서 탑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벨러블한 BSP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OEM 어댑테이션 레이어 쪽에 이제 퀄리티를 좀 개선을 한 게 주요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윈도우즈 임베디드 컴팩 2013 그 업데이트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즈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 업데이트인데요. 기존에 이제 윈도우즈 8이 발표됐을 때 저희 임베디드 쪽에서도 그거에 대응해서 윈도우즈 임베디드 8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그 x86 기반의 플랫폼에서 커버하던 어떤 그런 임베디드 제품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OS 제품군을 저희가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요. 이 제품들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구도환 부장님이 이전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라고 해서 모듈라된 OS로 임베디드 OEM이 커스터마이즈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O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쉽게도 그 8.1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아서 그냥 A 기반으로 계속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레디의 후속인 윈도우즈 임베디드 8 인더스트리는 윈도우즈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번에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다시 4월 초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각 기능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뭐 여기 스탠다드랑 8.1 인더스트리하고 뭐 여기 보면 엔터프라이즈라고 돼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그 OEM들이 살 수 있는 라이센스는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윈도우즈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 프로를 OEM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품에 탑재를 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한테 출하를 하게 되면 엔드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볼륨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기능이 맨 밑에 보면 키 엔터프라이즈 피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락커, 브랜치 캐시, 다이렉트 액세스, 그 다음에 사이드 로딩, 이 네 가지 피처를 그 볼륨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네이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 프로 업데이트에서 한 가지 이제 개선된 게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사이드 로딩이라는 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로딩이 이전에는 그 엔터프라이즈가 볼륨 라이센스를 통해서만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저희가 8.1 업데이트를 출시하면서 인더스트리에서는 OEM한테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뭐 별도의 어떤 과정 없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는 뒤에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된 이후로 뭐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전에는 OS가 출시되고 나서 뭐 이제 패치 같은 걸 계속 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오면 뭐 서비스 팩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비스 팩 1, 뭐 서비스 팩 2, 뭐 서비스 팩 XP는 서비스 팩 3까지 나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OS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희가 8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윈도우즈 8, 윈도우즈 임베디드 8이 메인 릴리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 팩 정도 개념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아예 그 OS 버전을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고요.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는 그 정도까지 업데이트라고 보기에는 좀 변경 사항이 적었는지 저희가 그냥 윈도우스 8.1 업데이트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이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뭐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냐 뭐 저희 뭐 농담삼아 막 그렇게 말도 하는데, 윈도우스 임베디드 8.1에 추가돼서 윈도우스 임베디드 8.1 업데이트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됐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가장 이제 주요한 그 개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 8을 출시를 했을 때 그 타블렛이나 어떤 모바일 기기를 포커스해서 이제 OS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터치에 오리엔트된 어떤 그런 OS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윈도우 8을 썼을 때 그 처음에 이제 한 2주 동안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윈도우 7, 뭐 XP 쓰던 그런 거랑 많이 이제 변경된 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한 2주 정도는 그 쓰던 방식에서 많이 뭘 바꿔야 되고 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익숙해지니까 뭐 굉장히 이제 옛날에 또 어떤 그런 윈도우 쓰던 습관 같은 거는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많은 뭐 XP나 윈도우 7의 기반의 이제 OS를 쓰고 계시는 엔드 유저분들이 이제 이거를 윈도우스 8이나 8.1 기반의 이제 OS의 장비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그 학습하는 기간이 이제 좀 필요했던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1 업데이트를 하면서 주요 이제 개선점으로 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윈도우에서 제공하던 저희가 이제 기존의 윈도우 환경을 데스크탑 뭐 환경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데스크탑 환경하고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해서 엔드 유저들이 쉽게 윈도우스 8.1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UI나 어떤 사용성 같은 거를 바꾸는 거가 이제 주요 개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윈도우스 8을 이전부터 썼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런 배려 같은 거가 필요 없어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XP나 7을 쓰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윈도우스 8 기반의 OS들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개선점은 저희가 이제 새 OS를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많이 이제 고객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특히 이제 OEM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새 OS가 뭐 기능도 좋아지고 좋아진 거는 같은데 새 OS를 깔려면 하드웨어를 이걸 뭐 더 좋은 거를 채택을 해서 써야 돼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애로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8.1 업데이트는 반대로 저희가 이제 기존 뭐 고사양 하드웨어에서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충분히 이제 어떤 사용성을 확보하지만 오히려 이제 사양이 더 이제 부족하다 그러기는 뭐하고 좀 아주 옵티마이즈 된 어떤 그런 하드웨어에서도 문제없이 돌 수 있게끔 OS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사양의 하드웨어에서도 잘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주 저사양의 하드웨어에서도 이 문제없이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가 추가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윈도우스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는 8.1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윈도우스 임베디드 8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8.1로 마이그레이션이 제가 안 됐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윈도우스 임베디드 8 스탠다드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슬라이드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XP나 그 윈도우 7을 쓰던 뭐 엔드 고객이 이 새로운 버전의 이제 윈도우스 8 업데이트 8.1 업데이트의 이제 OS를 접했을 때 쉽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윈도우스 8 기반으로 OS를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가장 애로사항 겪었던 게 이런 거죠. 어떻게 전원을 끄는지 모르겠다. 전원 버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뭐 전원 버튼을 기존에 이제 시작 버튼 쪽에서도 찾을 수 있게 개선이 됐고, 그거는 이미 이제 8.1 때 개선이 됐고요. 8.1 업데이트에서는 윈도우 8 UI 화면 위에 파워 버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가 쉽게 그 전원 버튼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스 8이나 8.1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XP나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윈32 AP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고요. 그거 외에 새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시킨 저희가 이제 모던 앱이나 스토어 앱이라 그러는데 윈도우스 8 그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1까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프레임워크였어요. 그래서 뭐 윈32 기존의 이제 리가시 앱들로 돌고, 그러니까 윈32 API 기반의 앱은 그거대로 돌고, 윈도우 8용 앱은 윈도우 8용 앱대로 돌고, 그래서 엔드 유저는 그거를 한꺼번에 뭐 보거나 운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따로따로 뭐 운영을 하거나, 뭐 윈도우 8용 앱을 돌릴 때는 뭐 윈32 앱은 그냥 백그라운드로 돌면서 그냥 묻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보려면 다시 그쪽으로 가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독립된 두 가지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했는데요. 8.1 업데이트로 오면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뭐 사용성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8용 앱 같은 거가 띄워져 있다 그러면 데스크탑 모드의 태스크바에 윈도우 8용 앱의 어떤 그 아이콘도 존재하게끔 이렇게 해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요런 앱도 지금 돌고 있구나. 이전에는 이게 윈도우 8용 앱이 돌고 있는데 데스크탑 모드로 들어와 버리면 그 앱이 어떤 앱이 떼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개선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윈도우 32 API 어플리케이션하고 윈도우 8이나 8.1용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통신이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완전히 따로따로 도는 체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인베디드 OEM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윈30 API로 어플리케이션 다 짜놓으셨는데 뭐 윈도우 8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짜시게 되면 UI나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뭐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거는 윈32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짜놓은 걸로 이용을 하면서 엔드 유저가 보는 UI만 어떻게 윈도우 8용 UI를 사용할 수 없을까? 근데 이제 서로 앱들끼리 통신이 안 됐기 때문에 윈도우 8용 앱을 사용하시려면 윈도우 8용 앱으로 다 전체를 개발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옛날 방식의 윈도우 32 AP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든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8.1 업데이트로 오면서는 두 그 앱 간의 통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배합을 해서 뭐 기존의 앱을 백그라운드로 돌리면서 거기서 뭐 취합된 데이터나 어떤 그런 것들은 윈도우 8용 앱에서 가져와서 유저한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해졌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꼭 기존에 이제 타블렛 모드 어떤 그런 거에 윈도우 8 UI 모드에 포커스된 어떤 그런 유세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윈도우 XP나 7에서 사용된 환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개선된 어떤 윈도우 8의 개선된 UI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OS가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중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뒤에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장은 제가 그래서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모던 앱이라는 게 그 윈도우 8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만든 앱을 뭐 모던 앱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스토어 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가 막 이렇게 요런 이제 용어가 계속 앞으로도 이제 나올 건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모던 앱을 사용했을 경우에 기존의 윈도우 8이나 윈도우 8.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용상의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8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8이었을 때는 굉장히 많았고요. 윈도우 8.1로 오면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뭐 애로사항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 윈도우 8.1 업데이트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뭐 개발자나 뭐 기업이나 뭐 어떤 인베디드 어떤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앞에 이제 윈도우스 인베디드 8 스탠다드랑 윈도우스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랑 막 이렇게 피처 비교표 제가 보여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뭐 이전에는 볼륨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사이드 로딩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윈도우스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 업데이트에서는 그 사이드 로딩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드 로딩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그 윈32 API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뭐 XP나 윈도우 7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개발하셔가지고 윈도우 8.1 디바이스에 그냥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바뀐 게 없고요.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윈도우스 8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셔가지고 저희 스토어에 올려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후 마지막 시간에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한 어떤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또 OEM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막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요.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이드 로딩에 대한 볼륨 라이센스 키를 이제 볼륨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 그 8.1 업데이트에서는 이 사이드 로딩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기 때문에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도 볼륨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OEM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런 그 사이드 로딩을 통해서 그냥 앱을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개발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엔지니어가 그 플랫폼에 바로 탑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
윈도우즈 8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방법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까다로운 방법을 거쳐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능했는데 8.1 업데이트로 오면서는 그냥 기존의 그 윈32 AP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그냥 뭐 윈도우에 뭐 인스톨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윈도우 8용 앱도 탑재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오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룬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리가시 앱하고 그 모던 앱하고 이제 통신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파워풀한 어떤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오후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룬 세션이 있으니까 그 세션을 듣게 되시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C라는 건 뭐냐면 그 오후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기존에 이제 뭐 윈32 AP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존의 윈도우에서 그 IPC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끼리 통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8용 앱하고 기존의 윈32 앱하고 통신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윈도우스 8.1 업데이트부터는 이 IPC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백도어 같은 거를 이제 열어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쓰시게 되면 윈도우스 8용 앱을 이 기능을 쓰셔가지고 개발을 하시게 되면 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사이드 로딩을 통해서 앱을 그냥 인증을 안 받고 올리실 수도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윈도우 8용 앱을 개발하면 나는 인증을 받을래. 인증을 받으면은 뭐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올리실 수도 있는데 이 IPC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기능을 윈도우 8용 앱에서 쓰시게 되면 인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토어에 올리거나 아니면 스토어 앱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안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인증을 받으면 이제 스토어에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앱이. 그러면 그 스토어에 올라간 앱이 뭐 예를 들면은 PC 쪽에 풀려버리면 PC 유저들이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PC에서도 깔아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IPC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이게 아주 클로즈된 인베디드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PC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중구난방적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면 어떤 이거를 통해서 해킹이나 어떤 보안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인증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드 로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인증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오후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윈도우즈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 업데이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저사양 하드웨어에 OS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추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새로운 OS가 나오면 좋은 거는 기능은 막 좋아지고 OS는 좋아지는데 하드웨어도 덩달아 이제 사양이 높아져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셨는데 윈도우즈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저사양 하드웨어에서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구부장님이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뭐 1기가 정도의 뭐 시스템 메모리나 16GB 정도의 SSD 메모리 정도만 있으면 OS를 충분히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웨어 코스트를 낮춘 어떤 그런 플랫폼에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간략하게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리퀘어먼트를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은 뭐 X86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그 X86 플랫폼의 바이오스가 기존의 리가시 바이오스면 안 되고 UEFI 바이오스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디바이스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세컨 드라이브로 이렇게 다루시면 괜찮은데 OS 이미지가 올라가는 스토리지는 그 eMMC나 SSD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뭐 하이브리드나 뭐 HDD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그 스토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도 같이 놔시고 싶다 그러면 SSD를 뭐 C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OS를 탑재를 하시고 뭐 유저 데이터 영역으로 뭐 하드디스크를 뭐 D 드라이브로 이렇게 하시는 구조는 가능한데 뭐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성하시는 거는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테크놀로지가 쭉 써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요즘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기업에서 PC를 사시게 되면 윈도우스 8.1이 이런 구조로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그 ESP라고 뭐 EFI 뭐 시스템 파티션, 그다음에 MSR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리저브드라 그래가지고 뭐 약간의 이제 어떤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 영역을 잡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스 파티션이라고 이제 가장 큰 영역에 이제 파티션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스 파티션에 보통 이제 윈도우스 이미지가 깔리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까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하얗게 돼 있는 게 프리스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남은 공간에 이제 유저가 뭐 유저 데이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 위나리 파티션하고 리커버리 파티션이 이제 그 히든 파티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옛날에 이거 뭐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PC를 사면 리커버리 복구 CD 같은 거를 뭐 줬는데 요즘은 PC 사면 복구 CD 같은 거 안 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리커버리 파티션에 복구 이미지를 보통 PC OEM들이 탑재를 해놓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제 그 윈도우스가 쓰다 보면 유저가 쓰다 보면은 뭐 OS 이미지가 크래시가 나거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 감염돼서 완전히 다 날려버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전에는 뭐 복구 CD나 복구 DVD 가지고 이제 다시 이미지를 엎어 썼는데 최근에는 이런 리커버리 파티션이 존재하고 위나리가 있어서 그런 심각한 어떤 시스템이 크래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복구하겠냐라고 물어보고요. 바이오스에서 복구하겠다 그러면 바로 위나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부팅을 한 다음에 이 리커버리 파티션에 있는 복구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그냥 다시 공장 초기화 모드로 이렇게 리커버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PC들이 탑재가 돼서 나가고요. 인베디드 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 윈도우스 인베디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뭐 AS 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구성하시는 고객분들도 약간 계시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이전대로 뭐 이런 복구 파티션 같은 거 구성 안 하고 그냥 뭐 옛날 방식대로 이제 쓰시는 고객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이제 기존의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저사양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OS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윈붓이라고 하는데요. 윈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복구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 아까 위에 보면 리커버리 파티션에 이제 복구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이 복구 이미지를 저희가 이미지를 하드디스크에 그 어떤 특정 플랫폼에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 복구 이미지에 넣는 게 아니라 윈 이미지라고 해서 그 복구 이미지를 압축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윈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부팅하게끔 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윈붓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밑에 보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ESP나 MSR은 똑같습니다. 위랑 그 EFI 시스템 파티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리저브 에리아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스 파티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미지라는 파티션에 위에 있는 위나리나 리커버리 파티션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나리도 뭐
저희가 압축해서 윈으로 해가지고 이 이미지 파티션에 넣고요. 리커버리에 들어간 복구 이미지도 윈으로 만들어가지고 요 이미지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파티션을 보면 이전에 위에 그림 정상적인 경우를 보면 윈도우스가 깔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윈도우스가 안 깔려 있습니다. 윈도우스 파티션에. 맨 앞에 보면 포인터 파일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윈도우스가 부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포인터들만 딱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윈도우스 파티션엔. 그럼 부팅할 때 얘가 이 포인터 파일이 그 이미지 그 백업 이미지 파티션에 있는 백업 이미지가 이제 윈 파일로 제가 컴프레스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얘가 불러와서 시스템에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제 시스템 메모리에 올리는 식으로 이제 부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사양 그 16기가 정도의 그 SSD에서 이제 부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윈붓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저사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요즘에 이제 인텔이나 이런 데서 뭐 굉장히 가격도 싸고 저사양 그 뭐 베이트레일 같은 이제 플랫폼이 나오고요. 거기다 이제 시스템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작은 용량을 택하셔서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윈도우즈 8에서 제공하는 시큐어북 같은 어떤 기본적인 보안 관련된 어떤 피처는 다 지원을 하는데 뭐 비트라커나 어떤 여타 이제 인크립트 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같이 쓰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 이미지가 컴프레션 돼 있는 걸 이제 풀었다가 쓰는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이런 것들 쓰면서 이제 퍼포먼스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인베디드 고객 중에는 이런 것들을 쓰는 고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인스톨하게 되면 아까 그 윈도우스 파티션에 남아있는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인스톨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저사양 하드웨어의 어떤 특정 기능만 딱 이네이블 해가지고 쉽게 이제 어떤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툴이고요. 뭐 윈피나 디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새로운 저희 8.1 업데이트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툴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뭐 이 푸시 버튼 리셋이라는 거는 필요한 경우에 뭐 그 바이오스랑 잘 연계해서 만드시게 되면 엔드 유저가 어떤 그 파워 버튼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복구 모드로 들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컴프레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사양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락다운 매니저가 또 개선이 됐습니다. 윈도우스 락다운 매니저는 뭐냐면, 점심 먹고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윈도우스 인베디드 8.1에서 제공하는 락다운 기능들에 대한 설명과 데모 세션이 따를 예정인데요. 그런 그 윈도우스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에서 제공하는 락다운 기능들을 컴피레이션을 하실 때 이전에는 그 뭐 여기 노 체인지라고 돼 있는 거에 뭐 쉘 런처니 키보드 필터니 다이얼로그 필터니 뭐 유니파이드 라이 필터 같은 경우는 이 인베디드 락다운 매니저를 가지고 이게 이제 메뉴인데요.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했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런처나 제스처 필터나 USB 필터는 전부 그 파워쉘 스크립트를 다 일일이 쳐넣으셔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1 업데이트로 오면서 저희가 락다운 매니저를 개선을 해서 모든 락다운 피처를 그 GUI 툴을 가지고 그냥 클릭 해가지고 컴피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개선이 돼서 굉장히 이제 사용을 편리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윈도우스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를 뭐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시거나 뭐 사용하시려고 개발 중에 계시면 이 8.1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나올 어떤 패치나 이런 것들이 이걸 기반으로 보통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비용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를 하시면
개선된 기능하고 앞으로 이제 지원될 어떤 기능들을 무리 없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설명드렸던 내용은 윈도우스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 업데이트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뭐 업데이트된 거 말고 기존에 이제 8.1에서 제공하던 아주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XP 기반이나 7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계셨다 그러면 8.1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향상된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뭐 커넥티비티 관련된 어떤 그런 기능들이 개선이 많이 돼서 뭐 모바일 디바이스 만드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저 사용 환경 같은 거 아까 뭐 UI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제품을 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안 이슈가 계속 터져가지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사실 보안은 실제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별로 이렇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별로 하이라이트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보안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XP에서 7 갈 때, 7에서 8 갈 때 사실은 뭐가 제일 뭐 7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8으로 갈 때도 가장 개선이 많이 된 건 보안적인 측면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보안에 어떤 강력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뭐 가장 간단한 예로 그냥 윈도우스 8 기반부터는 컨슈머 레벨의 백신 같은 거가 기본적으로 그냥 OS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백신을 까셔야 된다 그러면 뭐 서드파티 거 구매하셔가지고 까셔야 되는데, 그냥 컨슈머 레벨에 기본적으로 이제 V3 그냥 무료로 배포받는 그런 정도의 백신을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윈도우스 8에서 지원하는 윈도우스 디펜더를 사용하시면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OS에서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선된 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오후에 여러 가지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내용이니까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세션을 잘 들으시면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